이번에는 엔도 전에 크라운 프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도 전에 크라운 프랩을 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게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긴 한데, 크라운 프랩을 먼저 했을 때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음, 교합력을 피하는 거예요. 교합력을 피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치아라는 거는 특히 그 근관 치료를 앞둔 치아라는 거는 그 약간 그 솟은 치아가 많죠. 솟은 치아가 좀 솟아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 염증으로 인해서 솟은 건지, 아니면 솟아서 염증이 생기는 건지, 그거는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치아가 솟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솟다가 이 철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아, 교환면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대합치에 의해서 많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좋겠고, 구치부도 이렇게 대합치랑 클리어런스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이게 저는 좀 약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이거를 교환면을 쳐서 좀 안 닿게 해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 어떻게, 더더군다나 근관 치료를 들어가서 액세스 캐비티 프리퍼레이션을 근관 와동 형성까지 하고 나서 똑같은 근관 와동 형성까지 한 치아에 똑같은 교합력을 가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용감한 임상가가 아니에요. 그 제 치아를 치료한다고 하면 좀 적어도 1mm 이상 낮춰달라고 부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가 만약에 치아가 파절돼서 조금 약간 쪽 떨어지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치아가 예를 들어 버티컬 프랙처가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는 일단 교합력을 피한다는 의미에서도 크라운 프랩을 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합력을 피하는 게 치아 파절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통증을 조절하는 면도 크죠. 그래서 지금 이미 아파서 온 치아잖아요. 아파서 온 치아가 많죠. 이미 아파서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정상적인 교합력도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교합력도 부담인 상태에서 당연히 낮춰줘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AAP라고 그러나요? AAP, Acute Acute Apical Periodontitis. 그러니까 이 Acute Apical Periodontitis가 잘 생기죠. 교합력을 낮춰놓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교환면을 낮추지 않아도 통증이 그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통증이 별 차이가 없다? 교합력을 교합면을 낮추지 않아도 통증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환자의 편안한 일상이 우리 치과의사의 치료의 목표잖아요. 환자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서는 저라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 엔도가 그리 자신이 없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엔도가 그렇게 자신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합력을 피하는 게 교합력을 좀 줄여주는 게 오클루절 클리어런스를 확보하는 게 교합면을 삭제하고 아예 크라운 프랩을 해 놓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합력을 조절하는 의미에서도 1번은 교합력 조절이라고 봐야겠네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크라운 프랩을 저는 교합면 삭제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크라운 프랩을 합니다. 교합력을 조절해서 파절 예방, 통증 줄이기 이 정도가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대치의 평가예요. 지대치 평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라운 프랩을 해봐야 충치나 숨어있는 충치나 크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크라운 프랩을 해보기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많이 썩었어? 여기가 크랙이 있었어? 아니 파절이 있었어? 뭐 벌어져 있었어? 아예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힘들게 엔도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수복이 불가능하네? 이거 발치해야 되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라운 프랩을 아주 정밀하게는 못하더라도 아주 정밀하지는 않더라도 얼추 어지간한 수준까지는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엔도는 크라운 수복을 최종 목표로 하잖아요. 근데 크라운 수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계획을 좀 다시 짜야죠. 그래서 지대치를 평가하는 의미에서도 크라운 프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충치, 크랙 또 뭐가 있나? 프루빙도 마찬가지예요. 프루빙. 그러니까 왜 갑자기 프루빙을 얘기하냐면 프루빙을 해서 어태치먼트 로스가 심하면 이 치아는 크라운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프루빙하고 크라운 프랩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인접면의 근심이나 원심의 프루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컨택을 따는 게 좋죠. 특히나 치근이 매우 인접치랑 근접한 경우에는 좀 컨택을 딴 후에 프로빙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크라운 프랩이 그런 지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저는 그냥 크라운 프랩을 미리 하고 그다음에 충치
그 어지간히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크랙도 좀 보고 프로빙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엔도를 들어갑니다. 예, 프루빙 어떻게 보면 그 프루빙이 굉장히 중요하죠. 프루빙.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이게 지대치 평가 중에 뭐냐면 우리가 근관 와동 형성을 하잖아요. 근관 와동 형성을 할 때 이게 그럼 근관 와동은 안을 깎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라운 프랩은 밖을 깎는 거죠. 깎다가 이렇게 쓰나? 하여튼 그 크라운 프랩은 밖을 깎는 거고 근관 아동 형성은 안을 깎는 거죠. 근데 밖을 깎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안만 깎으면 이게 제대로 된 지대치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크라운 프랩 없이 이것만 하면 이게 정말 남아있는 치질이 얼마인지에 대한 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관 아동 형성을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서도 이게 과도하다는 걸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미리 깎아 놓으면 그 근관아동 형성을 할 때 그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좀 더 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나서 이렇게 미리 뭐라고 해야 되나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월급을 받고 나서 고정 비용 그러니까 나갈 돈은 미리 재해 놔야죠. 나갈 돈을 미리 다 재해 놓고 그 남는 범위에서 그 용돈을 책정해야죠. 아니면 아예 용돈을 얼마라고 이제 책정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안과 밖은 같이 깎는 게 정확한 지대치 평가에 중요해요. 그래서 지대치 평가에서는 이제 충치, 크랙, 프루빙, 그다음에 잔존 치질 평가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그 넘버링 할 것도 많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엔도 자체에 있어요. 엔도 자체에.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크라운 프랩을 해 놓으면 시야가 그 시야가 시야가 죄송합니다. 시야가 유리해지죠. 크라운 프랩을 해놓고 교환면을 낮춰놓으면 시야가 많이 유리해지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엔도돈티스트들 중에 교환면을 좀 난 케이스의 경우에 교환면을 좀 굉장히 과감하게 많이 깎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교환면을 한 2mm 정도만 프랩을 해도 시야가 많이 좋아지니까 메리트가 있죠. 어차피 크라운 프랩을 할 거라면 시야가 좋은 엔도 시야를 좋게 한 상태에서 엔도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근관장을 측정할 때 그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RENCE 레퍼런스 포인트가 안정적이죠. 이렇게 교환면이 비교적 플랫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범랑지를 미리 제거하니까 크라운 프랩을 하면 범랑질이 미리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덴틴만 남으니까 근관아동 형성이 편해지죠. 편해요. 그러니까 덴틴만 남기 때문에 카바이드 라운드 버만으로 쉽게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범랑질이 남아 있으면
원래 덴티는 카바이드 버로 하고 범랑질은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주로 이제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범랑질이 없으면 카바이드 라운드 버만으로 그 그것도 이제 하이 스피드도 아니고 프릭션 그립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편하죠. 엔도 자체가 좀 편하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아, 그다음에 뭐 이건 뭐 무슨 넘버링 하는 거 같네요. 보철에서는 이게 프랩을 그, 그 미리 해 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1차 프랩을 하고 나중에 코어하고 나서 2차 프랩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프랩을 하기 때문에 그 조금 더 그 프랩의 완성도가 그 좀 더 유리하겠죠. 뭐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치주인데 크라운 프랩을 해 놓게 되면 이제 치석과 플라그 제거가 아주 유리해지죠. 치석과 플라그 제거가 프랩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제거되는 치석이나 플라그도 많고 프랩을 해보면 그 피니시 라인 바로 하방으로 치석과 플라그가 있는 경우에 그걸 그 제거하기 위한 액세스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주적으로 유리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크라운 프랩을 하게 되면 본 레벨링 효과가 있죠. 본 레벨링이라는 거는 그 교환면이나 인접면 쪽에 치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그 대합치나 인접치가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크라운 프랩을 하면 대합치나 인접치랑 그, 그 떨어지잖아요. 그 자동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그때 치아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때 크라운 프랩을 하면 치아가 자기가 편안한 위치로 이동하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런 걸 이제 본 레벨링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예를 들어 크라운 프랩을 하고 엔도를 했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그러면 그 치아가 많이 정출되거나 옆으로 약간 쓰러지는 경우도 꽤 있죠. 저는 그 본 레벨링 현상이 그 좀 어느 정도 일어난 다음에 보철을 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라운 프랩이 그런 효과가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리고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이 없다면 저는 그 교환면만큼은 그 확실히 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 약간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인접면도 같이 쳐서 충치나 크랙이나 뭐 충치나 크랙이나 이런 거를 놓치지 않는 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크라운 프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그, 음, 이 교합 상태가 프랩으로 인해서 불안정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클루절 스탑이 너무 없어서 그 치아를 교합면을 낮추게 되면 교합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지는 경우는 그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아,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다 한 상태에서 엔도를 하는 게 좋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크라운 수복이 메리트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즉 크라운을 안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하악 전치인데, 하악 전치는 치아 자체가 너무 작아서 크라운 프랩으로 인해서 그 치아가 그, 그 파절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런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크라운 스복을 그, 할 계획이 없다. 만약에 그러면 뭐 당연히 프랩을 안 하는 게 맞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뭐 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 뭐 다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이런 질문이 이런 것도 있죠. 크라운 프랩을 하고 나면 클램프는 어떻게 거냐? 뭐 이것도 질문이 되죠. 클램프는 어떻게 거나. 근데 이제 크라운 프랩을 하게 되면 이제 클램프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걸리는 클램프가 있죠. 그래서 타이거 클램프라고 그러죠. 클램프죠. 타이거 클램프는 우리가 치면하고 한 네 군데에서 이제 잡아주잖아요. 그 클램프가 치면과 한 네 군데에서 보통 이제 세네 군데 접촉하죠. 포인트 접촉을 하는데 그 접촉하는 부위를 프롱이라고 그러죠. 프롱 좀 뾰족한 그 부위 있잖아요. 근데 타이거 클램프는 이 프롱이 호랑이 이빨처럼 되게 여러 개예요. 이렇게 지글지글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멀티플이죠. 그래서 어디가 안 걸려도 어떻게 다른 데서 또 걸리고 뭐 이러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클램프를 좀 쓰시는 게 좀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접치에 걸어서 이렇게 익스텐션하는 클램프가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실커 글링만 클램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글에 쳐보시면 돼요. 실커 글링만 클램프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크라운 프랩 치아에 클램프가 안 걸릴 때도 쓰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프랩 치아의 잇몸이 보호가 되죠. 안 거니까 옆에 치아에 거니까. 그래서 잇몸이 보호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보철 프로시저로 갔을 때 작업이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커 글링만 클램프나 타이거 클램프는 조금 이렇게 좀 알아보셔서 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도 전에 크라운 프랩을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질문을 어떤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한참 얘기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약간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뭐
그 엔도나 뭐 치과 임상에 대해서 뭐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질문을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